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죠. 여러 가지 볼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부터인가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상대 강도가 높은 모습.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코스닥은 지수가 사실은 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일단 뭐 반도체가 워낙 좋아진다라고 내년에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숫자로 확인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네. 이미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켜놨죠.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나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뉴스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악재를 벗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랑 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총 상위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다 뭔가 아직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도 결국엔 내년에 피크아웃이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그 전망이고 아직은 조금 실적은 올해 좋았지만 내년에 이거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 끌어올리기에도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요 산업 세 개가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에 붙이는 뭐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뭐 수출이 좋아져서 내년부터 진짜 수출이 막 확 늘면 뭐 이런 숫자가 기대감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쪽에서의 머니 게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행히 코스피 지수를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그룹 관련 종목들 중에들이 좀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세는 멈췄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LNF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로봇주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지수를 좀 받쳐주는 또 최근에 뭐 바이오들도 보면 은근히 좀 많이 올라왔죠.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견조한 이유는 연말 연초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지금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금리도 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 자금난에 허덕였던 그런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좀 불안감이 좀 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종목의 순환을 잘 따라가고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이번 주 상장 예정인데요. 12일 상장 일정이고 공모가 6,000원. 딱답을 열기 이어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 청약대 흥행은 실패를 했지만 상장 이후에 오히려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바통을 LS 머티리얼즈가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즈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체크해 주세요. 일단 뭐 LS 머티리얼즈도 결국에는 LS 그룹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뭐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그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이런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2차 전지 재료 소재 쪽을 담당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랑 사실은 많이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LS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LS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흥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맞아, 덕을 많이 봤죠. 그 전에 이제 그 기관들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할 무렵에는 에코프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보면 그때는 되게 약간 좀 시큰둥했었는데 시큰둥한 결과가 자기들이 실수했죠.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몰렸고 그러니까 공모가도 밴드 상단보다 높게 설정이 됐고
지금 4천억대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뭐 더블 이상은 가지 않겠나 보고는 있는데 한 1조 이상은 만들어낼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 기대감이 있고 또 LS 그룹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이제 포트도 잘 짜져 있고 회사가 또 건실하죠. 전선 이런 거 잘하는 그렇죠. 회사죠. 예, 원래 전력 쪽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따따블 이렇게 써야지 사실은 뭐 클릭을 많이 하시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건 알겠는데 뭐 따따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따블 정도는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블 정도는. 더블만 해도 어디예요? 왜냐면 이번에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하기 때문에 예. 더블만 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좋은 점수를 준 셈인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이런 2차 전지 소재주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의견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가 요즘에 급등한 이유는 처음에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예. 수급의 쏠림이었죠. 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가벼웠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고 그러니까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예전에 에코프로 상승기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특례 편입이 된다는 이슈가 나왔고 예. 또 됐죠.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걸 이제 됐어요. 반복하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덕도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했다. 그리고 유통 물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 20%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예, 약간 많이 묶여 있죠,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조금 왜곡돼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좀 많이 수급으로 땡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에코프로버티가 성장하고 나서 올라갈 때 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전구체 관련돼서 이제 국산화 이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걸 하는 기업이니까 에코프로버티가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또 사실은 LS 머티리얼즈가 또 상장을 하면 또 이제 같이 군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보시면 되게 종목별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죠. 어떤 거는 하락 추세고 어떤 거는 이제 반등을 하고 어떤 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관되지 않다. 섹터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예. 리스키할 수도 있다. 에코프로 버티도 그렇고 근데 예. 뭐 LS 버티는 이제 아직 상장을 하니까 초반에 좋다가 또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버티가 꺾이면서도 같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당잠사에서 준비했던 내용인데 시간상 다루지 못하고 개장 중계하면서 이제 체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확정 발표였고요. 그 요건이 상장 후에 15거래일간 시가총액 50위권 이내 유지 조항인데 이것을 충족하면서 이번에 특례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원래 한 2조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9조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지수 변경일은 15일 금요일인데 리밸런싱 그 물량으로 봤을 때는 14일 종가 베팅 거의 많이 하죠. 에코프로 머티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추종 매수가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의 긍정 평가라기보다 단독 이슈 이렇게 보셨습니다. MSCI 지난주에 그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의 그 베팅 속도가 과거보다 이제 굉장히 빨라서 당잠사에서 이 부분도 체크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편입 충족 종목은 없습니다만 2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여기에서 뭐 시가총액 규모라던가 조금만 더 뛰면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이 1, 2, 3, 4, 5위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6일 개장 전 기준으로 봤을 때 15% 추가 상승을 하면 편입에 충족을 한 상황.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이슈로 볼 만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드렸고, 자, 요런 단기적으로 수급 장세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할 만한 자료인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MSCI 지수나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50, 뭐 100, 뭐 200, 뭐 이런 것도 150,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기업의 내용이나 어떤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시총 유지 기간 뭐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뭐 MSCI가 이걸 편입하면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금양도 포함됐었고 뭐 그랬죠. 좋아서 편입했다기보다는 그쵸, 그래도 비싸져서.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예, 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투자은행들이 참고해서 투자를 해서. 근데 참고를 하는데 예, 그에서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단기 이슈로는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예. 편입 이후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사실은 그 다음부터 또 편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셔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버티는 전 제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고 비싸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보수적인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대입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목소리를 주신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수급 상황 계속 따져보셔야겠고요. 자,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이제 개로봇이라고 하죠. 네. 사족보행 로봇.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쪽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스트 로보틱스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이 투자를 하겠다.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개 공시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로봇 인수 소식이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용산경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용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공군도 영국 육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로봇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침에 좀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그 외신 보도는 같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전에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던 기업인데 1년 전에 여기에서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 제기를 하고 지금도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 요인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뭐 기대감으로 갭상승 출발한 LIG 넥스원입니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방산주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방산주는 물건 하나를 여러 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는 없죠. 예. 대부분 보면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가 몇 천억, 뭐 탱크 한 대가 몇 백억, 뭐 이렇게 되죠. 장갑차 하나가 몇십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게 똑같은 연구를 하고 인력을 투여해서 대량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데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첨단 로봇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이나 뭐 바퀴 달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 정도 말고 첨단 로봇 정도는 사실은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로봇개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그렇죠. 저걸 대량 생산해서 막 한 번에 만 대씩, 만 개씩, 뭐 2만 개씩 생산해도 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 쪽에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산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데다 맞춰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메고 다니는 P99K 무전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 소나타 한 대 값이었습니다. 무전기 한 대가요? 예. 무전기가 소나타 한 대값.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 했었다고 그렇군요.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안에 근데 그러면 엄청난 게 들어있느냐? 엄청난 게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게 한정 생산을 하다 보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아니죠. 예, 맞춤형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싼데 이래서 사실은 로봇계라든지 이런 첨단 로봇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방산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방위 산업은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느냐? 뭐 아예 뭐 대놓고 외국계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방산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산주들이 또 한 번 올라갔죠. 골드만삭스에서 그랬죠. 그렇죠. 내년도 유망. 예, 뭐 아예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셨는지. 추천주 한국의 방산.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온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전 세계에서 대치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그 항상의 수요와 예. 우리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 소비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탄 소비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평시에도 계속 탄을 소비하고 예. 무기를 개량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 뭐 일부 뭐 유럽의 몇 개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155mm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생산량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단 국가라는 예. 이 아픔, 그 특수성 때문에 또 방위 산업이 주목받는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슬픈 그래서 슬픈 유럽이나 호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방산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에 애매한 제품들을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나온 게 사실은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K2 전차라든지 예.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은 결국에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여기 방위산업 공급망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AI나 로봇을 같이 투입을 해서 그렇죠. 뭐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제품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보관이 LIG 넥스원 측의 입장인데 같이 가는 거겠죠. 지금 네. LIG 넥스원 쪽 윗단에 있고 티어들은 우리나라 이제 밸류체인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 이 이슈를 로봇에 주목을 할까 방산에 주목을 할까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었는데 네. 방산에 더 주목을 하시는 지금은 것 같고요. 이제 방산에 주목을 돈 버는 건 아마 방산일 거고요. 예. 지금 LIG 넥스원은 이제 중동 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가 별로 없고 네. 군대를 조직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미사일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왜 미사일을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냐? 결국엔 다른 재래식 무기를 올리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대항하게 미국을 이기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랑 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게 사실은 미사일이었고 그다음 포라든지 미사일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마 LIG 넥스원은 아랍에 이미 이제 납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납품에 대한 사우디 쪽에서의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의 강점이 있다. 자, 방산의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K9 자주포가 향후에는 아주 스테디셀러가 될 거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맞겠죠.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선우주로 LIG 넥스원 이 정도가 될까요? 차선호주로는 LIG 넥스원은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따라가기엔 좀 힘든 자리가 된 것 같고 오히려 현대 로템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현대로템. 예. 자,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선호주로는 현대로템, 방산주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